안녕하세요. 배심의 장미입니다. 오늘은 며느리를 보더니 명절마다 가족 여행을 가자던 사연자분의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반대로 그게 여의치 않자 연말마다 가족 해외 여행을 가자고 하더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코로나로 여의치 않자 말도 안 되는 어거지를 쓰고 집에 무단침입까지 해 경찰까지 불러버렸다는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저희 시댁은 명절을 딱히 지내지 않는 집입니다. 누군가 명절 지낸 이야기를 하며 힘들다 토로를 하고 제게 너는 어떻게 지냈냐고 물을 때 우리 시댁은 명절을 지내지 않는다고 하면 정말 너무나 부러워합니다. 물론 그 부분만 놓고 봤을 땐 좋을 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제일 힘들고 내가 제일 일을 많이 하고 내가 제일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들 생각한다고들 하지요. 그들이 볼 땐 전 그저 명절 지내지 않는 집으로 시집 잘 간 사람으로 보일지 모르나 대신 전 다른 고충이 있답니다. 명절이면 시댁 식구들끼리 여행을 가자고 하십니다. 제가 남편과 결혼해 맞은 첫 명절에 시어머니도 당시엔 결혼하지 않았던 손아래 시누이도 제게 당연하다는 듯이 명절 연휴에 여행 가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더군요. 솔직한 말로 너무 황당했었지요. 전 부당한 대우를 그리 잘 참지는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 보니 당연히 명절 여행에 대해서도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었지요. 그러자 시어머니도 시누이도 미리 입이라도 맞춘 양 제게 너는 이제 우리 집안 사람이니까 새언니는 우리 집 식구이니까 라는 말을 하며 명절에는 당연히 시댁 먼저 시댁과의 명절 행사가 지나고 친정회를 가든 그게 여의치 않을 것 같으면 1, 2주 전에 친정을 미리 다녀오라는 말을 당연하다는 듯이 매우 당연하다는 듯이 이야기하더군요. 저희 시댁은 저희가 사는 곳에서 약 40분 거리에 있는 서울 외곽입니다. 그래서 종종 찾아뵙기도 하고 저희가 가지 않아도 이런저런 이유로 저희를 부르곤 하시지요. 반면 저희 친정은 경북 경주시입니다. 그렇다 보니 명절이나 부모님 생신 때가 아니면 잘 가지지 않더라고요. 남편이 일의 특성상 주말에 근무가 있을 때도 있고 저 혼자 주말을 이용해 다녀오기도 하지만 아이가 태어나고선 그러기도 힘들어졌지요. 아무튼 명절 연휴에 오로지 시댁 식구들과만 여행을 가는 건 부당하다고 생각해 전 시어머니께 그러기 힘들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제게 결혼을 한 만큼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추석에 시댁 식구들과 여행을 가게 된다면 다음 명절인 설에는 친정에서 연휴를 보내고 오겠다고요. 그냥 대충 생각해도 그게 공평하지 않나요? 제가 단순했는진 모르겠지만 전 어머니께서 알겠다고 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함께 여행을 갈 요량이었어요. 하지만 어머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한 이야기를 무엇으로 들었냐며 이제 저는 시댁 식구라며 시댁을 우선시하라고 합니다. 제가 결혼을 처음 맞는 명절 전에 이 부분으로 시어머니와 의견 차이를 좁히지 않는 이유는 그때 제가 어머니께 잘 보이기 위해 그냥 네 했다면 아마 결혼 생활 내내 어머니께서 돌아가실 때까지 매년 2번의 명절에 친정에는 가보지도 못하고 시댁 식구들과 국내외 여행을 다니게 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제가 수락했다. 나중에 이건 아닌 것 같다고 하면 그건 제가 제 말을 뒤집는 게 되어 버리니까요. 아무튼 전 제 생각을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정확하게 전달했고 꼭 그렇게 명절 연휴에 여행을 가야겠고 우리 부부도 데리고 가셔야겠으면 아들만 데리고 가시라고 했습니다. 친정에 자식이라곤 저 하나인데 시집 갔다고 해서 평생 나 하나 보고 살아오신 부모님을 외롭고 적적하게 해드릴 순 없다고 했습니다. 시누이가 제게 그러더군요. 새언니는 결혼했으면서 아직도 마인드가 결혼 전인 것 같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시누이 너는 나중에 결혼해서 어쩌나 보자고요. 그러자 자신은 부모님에게 교육을 잘 받았기에 저 같지는 않을 거라고 합니다. 그 말에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어디 나중에 두고 보자고 하고 웃어 넘겼습니다. 그날 남편에게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명절에 여행을 가자고 한다고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고 묻기에
제가 했던 말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의 표정이 묘하더군요. 남편의 표정을 굳이 살피고 싶지 않았어요. 이건 제가 이해를 바라야 하는 부분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으니까요. 남편은 제게 조심스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야, 자기 마음이 뭔지는 알겠어. 그런데 아무리 세상이 변했다고 해도 우리나라는 아직도 유교적인 사상이 굉장히 지배적인 나라야. 그렇기 때문에 결혼했으면 아무래도 시댁이 우선시 되곤 해. 뭐?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뭔데? 기분 나쁘게 듣지 마. 그냥 난 아직은 우리나라가 그렇다는 것뿐이야. 나중에 우리가 낳은 아이가 자랐을 때, 그땐 세상이 좀 더 개방적으로 바뀌어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양가가 동등한 그런 문화가 자연스러울 수 있어. 그런데 아직은 아닌 것 같아. 진짜 기가 막혀서. 그런 개똥 같은 말 하지도 마. 내가 어머니께 분명히 이렇게 물었어. 추석 때 여행 가게 되면 설엔 친정만 다녀오겠다고. 그런데 그것도 싫으시대. 난 분명히 절충안을 드렸어. 설에도 시댁이랑 같이 여행 가야 한다더라? 솔직한 말로 시댁은 뻑하면 오라가라 해서 가보잖아. 내가 왜 별말 없이 오라고 하실 때마다 가고 가끔은 내가 먼저 가보자고 하는 줄 알아? 부모님 살아 계실 때 효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거리가 멀어서 자주 못 찾아뵐 것도 아니고 거리도 가까우니까 종종 뵈러 가는 거라고. 당신 우리 친정은 얼마나 갔어? 우리 결혼하고 6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시댁은 거의 15번은 간 것 같아. 그런데 우리 친정은 한 번도 안 갔지. 물론 나는 혼자 몇 번 다녀왔지만 마침 부모님 생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명절도 없었어서 당신은 한 번도 가볼 일이 없었잖아. 그래도 나 서운하다고 생각 안 했어. 내 부모님인데 내가 잘하면 되니까. 그런데 왜 어머님은 자꾸 나한테 그러셔? 왜 명절에 당신이랑 우리 부모님 찾아뵙는 것도 못하게 하셔? 난 그건 아닌 것 같아. 여행 자기만 갔다 와. 난 친정 갈 거야. 그리고 이마저도 싫다고 한다면 난 자기랑 결혼 생활을 이어가기 어려울 것 같아. 난 자기랑 결혼한 것이고 결혼이란 제도를 통해서 나는 자기의 부모님을 부모로 섬기게 되었고 자기는 우리 부모님을 부모로 섬기게 되었다고 생각해. 그런데 내가 일방적으로 내 부모님을 뒷전으로 밀어둬야 하는 것이고 자기가 우리 부모님을 챙기지 않는다면 내가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 나에게 우리 부모님은 당신을 사랑하기 더 이전부터의 원초적인 사랑을 나누던 분들이니까. 남편은 제 이야기를 아무 말 없이 듣고 있더니 알겠다고 자신이 알아서 상황을 정리하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명절에 여행 가는 것은 취소가 되었고 저희는 추석에 시댁으로 갔습니다. 첫 명절을 지내러 간 시댁에서 만난 시어머니의 모습은 지금도 정말 생생합니다. 공동 현관에서 호출을 눌렀을 뿐인데 그가 문을 열어주실 때마다 아이고 너희 왔니? 라는 말을 하곤 하셨는데 그런 말 없이 띠 하며 문만 열리는데 벌써 싸함이 느껴졌습니다. 시댁층에 도착하니 바로 들어오라고 매번 열어두던 현관도 꾹 닫혀 있더군요. 그래서 다시 벨을 누르자 신우이가 나와 문을 열어주는데 문만 열어주고 저희와 눈도 마주치지 않습니다. 시댁은 찬바람이 쌩쌩 불었고 사람이 있음에도 적막함까지 느껴지더군요. 저희가 인사하러 가자 아버님은 평소와 같이 저희를 맞아주십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입이 쉼니는 나와 있더군요. 그리고는 주방으로 가 명절 음식할 재료들을 잔뜩 꺼내십니다. 그러자 아버님께서 아이고 그게 다 뭐야? 우리가 언제 전 부치고 명절 음식 해 먹었다고 그걸 다 샀어? 그러자 어머니께서 퉁명스럽게 지금까지 안 했다고 계속 안 해요? 이제부터 할 거예요. 그런 걸 왜 해? 우리 집에 기름진 음식 좋아하는 사람들도 없는데 해봤자 다 남기기나 하지. 하지마. 그냥 저녁까지만 먹고 애들 보내. 나도 피곤해서 명절에 그냥 푹 쉬고 싶어. 아버님의 말씀에도 어머님은 여전히 심리나 나온 입을 내밀고는 식재료들을 주섬주섬 꺼내서 씻어 손질을 합니다. 그리고 제게 뭐해? 눈치 없어? 와서 일해. 라고 하시네요. 네, 암요. 하시겠다니 저도 해야지요. 그래서 두 팔 걷어붙이고 함께 했습니다.
저희 친정도 명절 차례를 지내거나 하지는 않지만 간단하게나마 전을 부치고 음식을 하기에 저도 결혼 전에 해 보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할 줄 아는 만큼 했습니다. 제가 또 하면 손이 빠르거든요. 음식하는 것도 좋아하고요. 평소 음식하는 것 그리 좋아하지 않는 어머님이셨어요. 저희가 시댁에 방문할 때도 어머님은 늘 배달 음식을 시켜주시거나 밖에서 외식을 하자고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솔직히 어머님보다 제가 더 잘했습니다. 그렇게 만든 음식으로 점심과 저녁을 해서 먹었고 아버님은 이렇게 먹으니 맛은 있다고. 하지만 모두가 다 편히 쉬어야 할 연휴에 저와 어머님만 고생하니 다음부터는 명절 음식 준비는 하지 말라고. 평소 밥 먹듯 간단히 준비해 먹든 배달시켜 먹든 외식으로 한 끼만 같이 하자고 하십니다. 아버님의 말씀에 어머니께서 입을 삐죽 뜨셨고 보다 못한 아버님이 어머님에게 애들 가면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대체 뭐가 불만이라서 종일 그렇게 주둥이를 내밀고 있어? 좀 적당히 하면 안 돼? 당신이 7살짜리 애도 아니고 대체 왜 그러는데? 뭐 문제라도 있어? 어? 그러자 어머니는 심리쯤 나와 있던 입을 오리 정도로 집어넣더니 울먹거리며 명절에 다 같이 여행 가려고 계획하고 있었는데 제가 싫다고 해서 못 가게 되었다고. 본인 친구들은 딸 아들 다 데리고 명절이면 해외여행 가더라며 자신도 아들 장가 보내고 나면 꼭 하고 싶었던 것이 명절 때마다 손주들까지 다 데리고 여행 가고 싶었다고 하십니다. 그러자 아버님이 대체 그런 생각을 왜 했냐고 그런 거지 같은 생각을 왜 한 거냐며 역정을 내십니다. 며느리만 우리 집 식구냐고 우리 아들도 사돈 식구가 된 건데 어떻게 명절에 우리만 생각해서 때마다 애들 다 데리고 연휴 기간 내내 해외여행을 갈 생각을 했냐고 하십니다. 평소 어머님의 생각을 많이 따라주시던 아버님이셨기에 어머님은 아버님의 말씀에 적잖이 당황을 하셨고 얼굴이 벌개지셨습니다. 그러자 신우이가 그런 엄마 편을 들어주고 싶었는지 아빠가 요즘 시대 흐름을 몰라서 그래. 내 친구들도 보면 먼저 결혼한 오빠 둔 애들은 명절뿐인 줄 알아. 여름 휴가 때도 부모님 모시고 다 같이 여행 다니고 그래. 요즘에 해외여행이 예전처럼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부모님 세대도 예전 부모님들보다 많이 의식이 젊어지다 보니 같이 잘 다니시거든. 아버님은 신우의 이야기에 그래? 그러면 너도 결혼하면 집에 안 올 거냐? 난 그렇다면 너무 서운할 것 같은데. 최소한 명절 연휴 3일 중 하루는 와서 서로 얼굴 보고 밥 한 끼는 먹어야지 않아? 난 내 딸이 하지 않았으면 하는 일, 내 딸에게 원하지 않는 일을 내 며느리에게도 요구하지 않을 거야. 당신도 너도 생각 고쳐 먹어라. 이건 누가 봐도 며느리 시집살이 시키려고 두 모녀가 작당한 거로밖에 안 보여. 라고 하십니다. 아버님은 어머님으로 인해 기분이 상하신 듯 했고 저희에게 설거지 할 것도 없다고 하시며 음식하느라 고생했다고 다 먹었으면 그만 일어나서 가보라고 하십니다. 설거지는 음식 준비하지 않은 신우이 시키면 된다면서요. 아버님의 말씀에 아주 속이 시원했어요. 아버님마저 어머님과 생각이 같다면 정말 답답할 것 같았거든요.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데 남편의 표정이 정말 복잡 미묘했습니다. 그 표정의 의미를 알고 싶지 않았기에 묻지도 않았습니다. 제겐 명절에 대한 교통정리가 깔끔하게 된 것이 중요했으니까요. 늦은 저녁, 저희는 친정으로 향했고 명절 당일 친정에서 점심까지 먹고 집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곤 출근 전 하루를 집에서 푹 쉬며 피로를 풀었지요. 추석이 지나고 나자 알록달록 낙엽이 아름다운 가을이 빠르게 지났고 금세 찬바람이 코끝을 스치는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한동안 제게 삐져 어떤 연락도 일치하지 않던 시어머니께서 11월 말 전화를 하셨습니다. 어머님의 연락을 굳이 피할 필요는 없기에 아무렇지 않게 받았어요. 어머님은 제게 다정하게 안부를 물으십니다. 어머님의 다정함에 잠시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그냥 내가 먼저 전화 한번 드릴 걸 그랬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그 생각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어머님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 우리 집안이 12월에 집안 행사가 많은 거 알지?
5일엔 아버님 생신, 17일엔 내 생일, 25일엔 크리스마스, 30일엔 우리 결혼 기념일, 31일엔 연말이잖아. 그래서 말인데, 내 소원 들어준다 생각하고 우리 이거 다 합쳐서 연말연시 가족여행 다녀오자. 다시 생각해보니 명절마다 여행 다녀오자고 한 건 내 욕심이었던 것 같아. 하지만 가족 행사 겸 해서 여행 가는 건 납득할 만하지 않니? 대신 내 생일도 너희 아버님 생신도 크리스마스도 우리 결혼 기념일도 챙겨달라고 하지 않아. 이 정도면 같이 여행 갈 만하지 않니? 라고 하십니다. 어머니께 그 이야기를 들으니 어머님이 정말 자식들과 여행을 가고 싶으시구나 싶으면서 전 시부모님의 환갑이나 특별한 날에나 한번 여행을 가볼까 싶었는데 나도 조금 생각을 달리 해보자 싶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상의를 해보고 말씀드리겠다고 했어요. 남편에게 어머니께서 한 이야기에 대해 말을 꺼내니 이미 알고 있더군요. 그래서 어머니가 통화를 했냐고 물으니 어머니께서 저와 전화를 끊고는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한 듯 하더라고요. 남편은 어머님의 소원인 듯 하니 저만 괜찮다면 같이 여행을 가면 좋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겠다고 했어요. 저도 아까 어머님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할까 싶은 마음은 들었는데 당신에게도 물어는 봐야 할 것 같아서 상의해 본다고 했다고 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는 남편은 바로 어머님에게 전화를 걸어 연말에 여행을 가자고 했고 수학이 넘어이지만 어머니께서 좋아하는 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어머니께서 저를 좋아하시는 소리를 들으니 어머니께서 명절에 왜 여행을 가자고 하셨었는지 저렇게나 하고 싶었던 일이었는지 조금은 이해가 갔습니다. 다음 날로 남편과 가족여행을 갈 만한 곳을 서치했고 베트남의 한 고급 리조트로 선택을 했습니다. 리조트는 3층짜리 풀빌라였고 해변도 끼고 있는 곳이라 리조트 안에서만도 충분히 여행을 즐길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연말 연시라 세계적인 극성수기인 만큼 비행기 티켓도 숙소도 가격이 비쌌고 티켓팅 자체도 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행사에 다니는 친구의 동생에게 부탁하여 어렵게 모두 예약을 하게 되었지요. 예약한 내용에 대해 어머니께 말씀드리자 어머님은 어린아이처럼 좋아하셨습니다. 어머님께 이 여행에 들어가는 제반적인 비용을 저희가 부담한다고 여행 경비가 어머님과 아버님 생신 선물 겸 결혼 기념일 선물이라고 생각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께서 알겠다고 더 바라지도 않겠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막상 시부모님들의 생신이 다가오자 그냥 모른 척 할 수는 없더군요. 여행은 여행인 거고 어머님과 아버님 생신은 생신이니까요. 그래서 남편에게 그래도 식사는 함께 하며 케이크 초는 꺼야 하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남편에게 시부모님 좋아하시는 음식점으로 예약을 하라고 했고 전 맞춤 케이크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시부모님과 시누이와 함께 생신 기념 식사를 했지요. 어머님은 안 그래도 두 분이서 쓸쓸히 생일을 지내야 하나 싶어 조금은 마음이 그랬는데 먼저 챙겨주어 고맙다는 말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행으로 생신 선물을 대신하는 거긴 하지만 어떻게 부모님 생신인데 모른 척 지나갈 수가 있겠냐고 함께 밥 먹는 거 어려운 일 아니지 않냐고 했습니다. 그 말은 정말 진심이었어요. 그러자 어머님은 시누이에게 새언니가 자신에게 하는 거 잘 보고 배우라고 너도 시집 가면 시부모님에게 이렇게 잘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자 시누이는 입을 삐쭉 대네요. 아무튼 그렇게 화기애애하게 약 열흘 차이에 아버님과 어머님 생신 겸 식사를 했습니다. 두 분의 결혼 기념일엔 축하 전화로 대신했고요. 그리고 다가온 연말, 시부모님과 시누이와 함께 4박 5일로 가족여행을 떠났습니다. 시댁 식구들과 함께 가는 것인 만큼 마냥 편할 수만은 없겠지만 어머님은 여행 내내 음식에 맞지 않는다고 징징징, 향신료 냄새가 싫다고 징징징, 리조트 마당에서 만난 작은 도마뱀에 기겁을 하며 징징징. 아무튼 4박 5일이 마치 한 달처럼 느껴질 만큼 정신적으로 좀 힘들었습니다. 물론 그럴 때마다 아버님과 남편이 어머님을 달래거나 컨트롤했지만 듣고만 있는데도 힘들더군요. 1년에 한 번이고 첫 여행이었으니 참고도 참았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오니 여독보다도 어머님 때문에 신경 썼던 것들 때문에 한동안 피로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저는 결혼 전부터
결혼하면 양가를 똑같이 챙기고 공평하게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추석과 연말 여행은 시댁, 설날과 여름 휴가는 친정과 함께 했습니다. 당연히 남편도 그에 대해 동의했지요. 그렇기에 매년 연말은 시댁과 여행을 가게 되었는데 시어머니께서 첫 여행 때 워낙 현지 음식과 기후 때문에 힘들어 하셨어서 국내 고급 리조트나 호텔을 끼고 여행을 가는 것에 대해 여쭤봤더니 어머님이 여행은 해외여행이 참맛이라며 절대 싫다고 하십니다. 국내는 아버님과도 충분히 돌아다닐 수 있다면서요. 어머님과 함께하는 해외여행은 가기도 전부터 걱정이 앞섰지만 이왕 저희 부부가 그렇게 하기로 했던 것이니 감사하고 또다시 해외로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 여행지는 괌이었는데 그곳에선 그렇게 느끼한 음식이 싫다고 하시며 한식이 먹고 싶다고 하셔서 한국 식당을 찾아다녔었지요. 우리나라보다 몇 배나 비싼 김치찌개를 꼭 그곳에서 먹어야만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머님은 4박 5일 중 3일을 그 한국 식당에서 김치찌개를 드셨습니다. 이후 제가 출산을 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았을 때도 연말 가족여행을 가야 한다고 하셨었지요. 그래서 나도 몸 푼 지 얼마 안 되었고 아이도 너무 어려서 해외여행은 무리라고 했더니 어머님은 자신이 알아보니 갈 수 있다고 합니다. 비행기 타고 못 타고가 아니라 제가 해외도 국내도 여행은 못 가겠다고 했어요. 그러자 어머님은 제게 서운타 어쩌다 하시더군요. 그래서 그렇게 가고 싶으면 저와 아이 빼고 시댁 식구들의 제 남편만 해서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은 그거 좋은 생각이라며 얼른 전화를 끊으시네요. 이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저희 남편이 그건 아닌 것 같다고, 저와 아이를 두고 자신만 가는 여행은 못 가겠다고 했고, 아버님께서도 그 사실을 알고는 어머니께 말 같은 소리를 하라며 싫은 소리를 잔뜩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겨울이라 두 분 생신 때도 아이와 외출하기 그랬지만 무엇보다도 당시 우리나라에는 메르스라는 감염병이 한창이었기에 더더욱 아이의 예방 접종을 위한 병원을 방문하는 것 외에 외출을 일체 삼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해 연말 가족여행은 3년 만에 취소가 되었고 대신 시부모님 생신은 남편을 통해 챙겨드렸습니다. 남편이 시부모님 댁에 방문을 하였는데 그때 저와 남편이 번갈아가며 아이를 보면서 간단하지만 몇 가지 음식을 해 생신 음식을 싸 보냈고 선물과 생신 용돈, 케이크를 준비해 보내었습니다. 아버님은 아이 키우느라 잠도 부족할 텐데 뭘 이런 걸 다 해서 보냈냐고 다음부터는 하지 않아도 제 마음 다 안다고 전화를 주셨지만 어머님은 제게 고맙다는 문자 한 통 보내지 않더군요. 크게 기대하지도 않았지만 솔직히 조금 속이 상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우이가 결혼을 하였습니다. 제게 조금은 얄밉게 했던 신우이였지만 막상 결혼을 한다고 하니 행복하기만을 잘 살기만을 바랬습니다. 신우이가 결혼한 그해 연말 다시 가족여행을 계획하였습니다. 남편에게 신우이는 결혼했으니 연말에 시댁에 가거나 신우이 부부 둘이 보내는 거냐고 물었더니 무슨 소리냐고 가족여행에 함께 한다고 하네요. 신우이의 시댁에서 굳이 연말을 같이 보내자고 하지 않는 이상 부부 둘이 보낼 수도 있고 친정에 올 수도 있는 것이지만 제게는 그리도 결혼하면 시댁 사람이라고 쌍심지를 켜고 말하더니 신우이 지는 연말에 친정에 오네요. 조금 얄밉기는 했지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간은 신우이가 벌이가 적다며 가족여행에 1원 한 푼 보태지 않았었지만 결혼까지 한 마당에 저희가 신우이의 여행 경비를 내줄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시부모님과 우리 것만 예약하라고 축소비는 n분의 1로 해서 신우이 부부 둘 것은 정산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제게 어떻게 그렇게 매정하냐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자선사업 하냐고 신우이 여행 경비를 그간 우리가 내어준 것도 솔직한 말로 이해가 안 되긴 하다고. 하지만 나는 동생이 없으니 당신의 그 마음 다 이해를 못하는 건가 싶어서 그냥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했던 거지만 가정을 이룬 신우이네 부부 여행비까지 우리가 내어줄 이유가 무엇이냐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알겠다면서 신우이에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신우이는 남편에게 이야기를 들었는지 제게 서운하니 섭섭하니 하며 주절주절 톡을 보내었더군요. 자세히 읽어보지도 않았습니다. 대충 보니 그런 내용이기에 우리는 이렇게밖에 못하는데 같이 못 가겠으면 안 가도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신우이가 아니 그게 아니고 어쩌고 하기에
알아서 하라고 하곤 더 이상의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신우이 부부는 여행에 함께 했습니다. 그들 돈으로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 많고 탈 많은 시댁의 연말 가족 여행은 드디어 작년에 폭탄 터지듯 터져버렸습니다. 근 2년째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극성이잖아요. 그로 인해 저희의 해외여행도 19년도 연말 여행을 마지막으로 일체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국내 여행도 걱정이 되어 친정과의 여름 휴가도 가지 않았고 저희 가족끼리의 여행도 최대한 자제하였지만 저희보다도 아이가 많이 심심해해 당일치기로 잠깐씩 바람을 쐬고 오는 정도로 다녀오곤 하였지요. 그런데 작년 연말이 점점 다가오자 어머니는 제게 전화를 하셔서는 이번에는 어디로 여행을 갈 거냐고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같을 때 여행은 무슨 여행이냐고 했어요. 다른 나라들이 다들 빗장을 걸어 잠궈 가지도 못할 뿐더러 우리나라조차도 5인 이상 사적인 모임 집합 금지라고요. 그러자 어머니는 연말 가족여행은 우리 집안의 전통인데 아이 코로나 그게 뭐라고 여행을 안 간다는 건지 나는 이해가 안 가네. 난 아무리 생각해도 네가 가기 싫어서 핑계대는 것으로밖에 안 느껴져. 아니 뉴스에서는 뭐 400명이 걸렸다는 둥 어쩐다는 둥 하는데 솔직한 말로 내 주변에 걸린 사람 아무도 없어. 방이야. 가서 따로잡으면 되는데 괜히 그런 걸로 너까지 그러지 마라. 그냥 가는 거야. 늘 하던 대로 하는 거야. 우리 딸내도 간다고 했어. 걔들도 이미 스케줄 다 빼놨다고. 알겠니?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네요. 아무튼 저희는 못 가니 전 가셔야겠으면 아가씨네랑 다녀오시든 하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처음부터 널 잘못 교육시킨 것 같구나. 애초에 길을 팍 꺾어놨어야 했는데 시애미를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면 아주 때마다 네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 너 정말 네 마음대로구나. 이번엔 네 생각 따윈 필요 없어. 예약도 우리 딸 시키면 돼. 우리가 알아서 예약해 둘 테니 너는 우리 것까지 해서 우리 딸한테 돈만 보내. 어머님의 말이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요? 그럼 마음대로 하세요. 저희는 최소한 저와 제 딸은 가지 않고 비용 보내지 않습니다. 어머니, 항상 이런 얘기 해봐야 저한테 바늘 하나 들어올 틈도 없는 거 아시면서 왜 자꾸 저한테 그러세요? 게다가 이번엔 건강과 직결된 전 세계적인 감염병 때문인데 이럴 때도 여행 가시겠다고 하는 걸 제가 이해해야 하나요? 정 어머님 마음대로 하고 싶고 절 이해 못 시키겠으면 어머님 아들에게 전화를 해서 말씀하세요. 서로 이렇게 피곤한 이야기 하지 말고요. 저는 어머님 아니어도 아이도 챙겨야 하고 회사도 다녀야 하고 집안일도 해야 해서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어머님은 제 이야기에 싸가지가 있니 없니 했지만 회사라 통화를 더 이상 오래 할 수 없어 이만 끊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어머님은 당신의 아들과 딸에게 제 욕을 하며 서운하다 하셨나 보더군요. 신우에게 득달같이 전화가 오기에 받지 않았습니다. 퇴근 전까지 해야 할 일들이 있어 바빠 죽겠는데 집에 있는 시어머니와 신우이는 할 일도 없는지 돌아가며 전화를 해대네요. 퇴근하고 집에 가니 시어머니와 신우이가 집에 와 있습니다. 신우이는 아이까지 안고 왔더군요. 그건 둘째치고 아무도 없는 집에 어떻게 들어온 건지 너무 놀라서 물었습니다. 대체 어떻게 들어오셨냐고요. 비밀번호 할 거 뻔하지 않냐며 남편 생일, 제 생일, 저희 결혼기념일 다 눌러봤는데 아니기에 저희 딸 생일로 눌러보니 문이 열리더랍니다. 여기에서 1차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랑 시누이는 제게 다짜고짜 어쩜 그렇게 이기적일 수가 있냐고 시댁 일이라면 그렇게나 무조건 다 싫으냐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어떠라는 거예요? 여기 저희 집이거든요? 어떻게 함부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지금부터 제가 말할 거니 아무도 이야기하지 말고 들으세요. 저 정말 어머님도 아가씨도 상식적으로만 행동했다면 저도 최대한 우호적으로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항상 어머님도 아가씨도 제 상식 밖의 행동들을 하더라고요. 비단 오늘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아요? 지금 온 세계가 코로나로 비상인데 우리나라도 부득이한 경우에만 모이고 그때마저도 최소한의 인원으로만 모이라는데 여행이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걸 못 가서 이 난리예요? 가고 싶으면 두 집에서 가시라고요. 저희는 안 가겠다는데
아, 왜 이래요? 정 안 되겠으면 아들도 데리고 가시라고요. 보니까 제주도 가자고 하신다던데 개인차로 움직이는 것도 여행지에서 타인들과 뒤섞여야 해서 싫은데 공항에 가야 하고 게다가 밀폐된 공간인 비행기를 타고 가자고요? 다녀오세요. 어머님이랑 아가씨나 다녀오시라고요. 여행을 지금 안 가면 못 가요? 내년에 가도 되고 후년에 가도 되잖아요. 아니, 다음 달이라도 코로나가 많이 완화되어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때 얼마든지 갈 수 있잖아요. 연말 가족여행 저 결혼하고 처음 가기 시작했으면서 집안 전통은 무슨 전통이에요? 진짜 적당히들 하세요. 여행 못 가서 죽은 귀신이라도 붙었어요? 두 분은 저 힘들게 하는 게 즐거워서 이러는 거예요? 아니면 정말 생각이 없어서 이러는 거예요? 저 요즘 연말 프로젝트 하느라 너무 힘들어요. 야근해도 끝날까 말까인데 어린이집에서 저 기다리고 있는 아이 때문에 근무 시간 안에 최대한 일 몰아서 하고 오느라 진짜 종일 제 에너지 다 짜내고 온다고요. 어머님이랑 아가씨 아니어도 정말 너무 힘드니까 그만 가세요. 지금 여기서 한마디만 더 하면 저 가만 안 있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지만 어머님은 아가씨와 함께 있어서인지 한껏 기고만장해서는 제게 2년 전년 썩을 년 해가며 온갖 말을 해댑니다. 그래서 대꾸도 하지 않고 하는 말을 들으며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님이 제게 이게 진짜 싸가지가 없네. 어디 CM이가 이야기하는데 딴짓이야?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고할 게 있어서요. 저희 집에 무단 침입한 사람들이 있어서요. 지금 바로 출동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4인 이상 모이면 안 되죠? 지금 저희 집에 5명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스스로 신고하니 오셔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네, 최대한 빠르게 와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제가 전화를 끊자 어머니가 신우이는 펄쩍 뛰면서 대체 뭐하는 짓이냐고 하십니다. 그래서 들은 바대로라고. 아무리 아들 집이고 오빠 집이지만 결혼에 따라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는데 엄연히 무단 침입이 아니냐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사적 모임 5명 이상 금지하고 있는데 아이들 포함 5명이지 않냐고. 우리 모두 주민등록상 거주지도 다르니 위법하고 있는 거 맞지 않냐고 했습니다. 어머님은 제게 지금 당장 전화해서 신고 취소한다고 하라고 난리였고 신우이도 제게 정신 나갔냐며 또라이냐는 소리까지 하더군요. 제가 취소를 하지 않자 시어머니는 신우이에게 그만 가자고 했고 신우이가 아이 짐을 챙겨 옷을 입고 있는데 마침 경찰이 도착했더군요. 경찰이 도착하자 시어머니와 신우이는 사색이 되었고 저는 경찰에게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신우이도 무단 침입은 아니라며 발뺌을 하더군요. 경찰들이 난감해하기에 아파트 관리실에 가서 CCTV를 확인해 보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신우이가 먼저 공동 현관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있을 것이고 이후 제가 퇴근해 들어오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면서요. 경찰들이 CCTV 보는 거 어렵지 않다고 그냥 솔직하게 시인하는 게 제일 낫다며 시어머니와 신우이를 설득했고 마지못해 시어머니가 아들 집이라 괜찮은 줄 알고 그랬다고 이야기하더군요. 하지만 자식 집이어도 결혼의 새로운 가정을 이루었기에 무단 침입, 주거 침입죄는 성립됩니다. 그와 더불어 5인 이상 집합 금지까지 지키지 않은 것이기에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경찰들이 이야기를 했고 어머님과 신우이는 한 번만 봐달라고 하더군요. 전 처리할 생각이 없다고 했습니다. 한 번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또다시 제게 자신들의 이야기만 할 분들이었으니까요. 그때 남편이 퇴근해서 왔더군요. 경찰들을 보고 남편이 깜짝 놀라기에 간단히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은 한숨을 쉬더니 어머니와 신우에게 대체 왜 이러냐고, 여행 못 가서 죽은 귀신이라도 붙었냐고, 부모님 생신 때도 다 같이 가기 어려울 것 같아 인원수 제한 때문에 자신만 갈까 하는 판국에 여행이 웬 말이냐며 화를 냅니다. 남편과 연애 때부터 해서 남편이 그렇게 화를 내는 건 정말 처음 봤습니다. 경찰들도 당황해서는 저희 남편을 말리며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들 답답해하지 않냐고 그래서 그러시나 보다며 저희 남편을 진정시키더군요. 남편은 경찰들에게 그냥 법대로 하라고 필요하면 자신도 증언하러 출석하겠다고 합니다. 남편의 그 말에 어머님은 눈물을 터뜨리셨고 신우이도 당황을 해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아무튼 그날의 일은 결과적으로 5인 이상 모임에 대해서는 벌금을 받았고 주거 침입에 대해서는 이후에 취소를 하였습니다.
아버님께서 제게 전화를 하셔서는 자신이 부족해 일어난 일이라며 혼자 식구들을 어깨에 메고 살아오다 보니 먹고 살기 바쁘고 토요일도 일요일도 일하느라 가족들과 여행 한번 제대로 가보지 못해서 그런 것 같다며 미안하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저희 집에 무단으로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아버님께서 어머님에게도 신우이에게도 다시는 저희와 여행 갈 생각도 말고 저희 집 쪽으로는 발걸음도 하지 말라고 호통을 치셨다며 정말 미안하지만 자신을 봐서 무단 침입에 대해서는 취하해달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아버님 봐서 취하했습니다. 이후 어머님과 신우이는 제게 전화를 하여 사과를 했고 그게 진심이든 아니든 전 받아주었습니다. 그날로부터 해서 시댁과 왕래를 할 일은 없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도 그랬고 시어머니가 부르지도 않고 저도 갈 일이 없었네요. 갈 일이 있어도 남편만 가고 있긴 합니다. 물론 아버님께는 종종 안부 전화를 드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나면 언젠간 시댁에 다시 왕래할 날이 오겠지요. 그게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시댁에 대한 스트레스는 받지 않고 그에 해당하는 만큼 에너지를 저희 아이에게 쏟아주려고 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배신의 장미였습니다.